동두천시가 최근 소요산 주변 관광지 개발을 위해 성병관리소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성병관리소를 인권평화박물관으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2만 300여 가구의 분양이 시작됩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전세 사기를 비롯해 서민의 주거 안정과 민생을 위협하는 임대주택 시장의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6일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에 있는 한 식품 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동두천시에는 과거 성병관리소로 쓰였던 건물이 있습니다. 미군을 상대했던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던 곳이었는데요. 정부가 성매매 여성들을 강제로 격리 수용한 아픈 과거를 품고 있는 장소입니다. 동두천시가 최근 소요산 주변 관광지 개발을 위해 이곳 성병관리소 건물을 매입했는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성병관리소를 인권평화박물관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 앞에 모였습니다. 이곳은 1970년대 미군을 상대하던 성매매 여성들의 성병 관리를 위해 지어진 건물로 지난 1996년 폐쇄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의사도 묻지 않고 여성들을 강제로 격리 수용한 아픈 역사를 안고 있는 곳으로 낙검자 수용소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끌려온 여성들의 모습이 원숭이 같다고 해 미군들은 이곳을 몽키하우스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성병관리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는 공간이라며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이곳을 경기도 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조성해 보존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아픈 과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동두천 흉물스러운 낙검자 수용소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낙검자 수용소를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아픔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당시 성병관리소를 경험했던 여성도 참석했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겪은 아픔을 후대가 겪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아픈 역사를 기억하길 희망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흉물이 되어버린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소녀들, 여성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정의와 평화를 교육하는 건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는 최근 성병관리소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성병관리소를 포함한 소요산 주변 지역을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단체는 동두천시가 개발 이익에 앞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부디 이 건물 지켜주시고 이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역사를 배우고 평화를 배우고 인권을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두천시는 소요산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가 성병관리소의 보존을 요구한 가운데 동두천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달 29일 의정부 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시공을 지적하자 집단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의정부 고산지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맡고 있는 우영건설과 계약을 맺고 일해왔는데요. 그러던 지난 3월 17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약 80명이 우영건설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3월 초 일부 지하 구간에 내진 철근이 들어가지 않아 문제를 제기했더니 집단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한 노력이 조합원 전원 해고 통보로 돌아왔다며 현장에서 쫓겨나 보수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영건설 측은 노조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요.
우영건설의 관계자는 문제의 공사는 민노 소속 직원들이 작업한 것으로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 그들이 일부러 그렇게 공사를 한 것이라며 자신들이 공사를 해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앞서 폭행 등 문제를 일으킨 5명을 해고했는데 조합원들이 업무를 방해해 어쩔 수 없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모두 계약 해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병권 민주노총 건설노조 의정부 지대장은 자신들은 업체 측에서 제공한 자재를 가지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본인들의 잘못이 될 수 있느냐며 조합원들은 근무 시간에 업무에만 집중했을 뿐 절대 단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2만 300여 가구의 분양이 시작됩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경인여대 MD 비즈니스학과 교수이신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진영입니다. 네,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나 규제 지역은 주로 이제 3년, 서울 전역을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의 지역에는 6개월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의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나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다른 지역들은 폐지가 되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었지만 이 규제 완화가 그렇게 이제 파격적이진 않고 시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관건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입니다. 분양권 거래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인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좀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시장 전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양권 시장의 경우에도 양극화가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왜냐하게 되면 이 아파트 분양 가격이 낮거나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이 프리미엄이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겠지만 이 분양 가격이 높거나 입지 여건이 나쁜 지역의 분양권들은 이 거래가 좀 더 이 동결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분양권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분양권 시장의 양극화는 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수요자들이 이번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특히 서울 이외 지역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주고 원하는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조언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실수요자들은 마이너스 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아파트의 입지 여건이라든지 본인의 거주 계획, 특히 우리가 직주 근접의 아파트를 마련해서 이 분양받을 아파트가 앞으로 이제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거래 계약을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분양가보다 낮은 분양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분양권으로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기들은 사실 뭐 2년이나 3년 이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입주 시기에 분양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시장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접근하는 이러한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만 내 집 마련이나 또는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정주택포럼 서진형 공동대표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세 사기를 비롯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민생을 위협하는 임대주택 시장의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임대주택 임차인 권익 향상을 위한 TF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TF 단장인 김민철 국회의원을 비롯해 위원단인 도종환, 최인호, 최종윤, 이소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이끌었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민철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주거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결혼과 출산, 양육 등 국민 생애주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사회적인 정책 주제라며 전세 사기 피해를 막고 임대주택 주민의 권익 향상과 전국 민간 임대 아파트의 합리적인 분양 가격 산정을 위해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6일 낮 12시 52분쯤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에 있는 한 식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꽃이 튀면서 공장 외부로 검은 연기가 번졌고 이번 불은 건물 내벽과 지붕 일부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내부에 있던 집진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